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지난밤에 별일 없었죠? 별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밤새 모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목이 좀 잠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눈도 좀 뒤집어지려고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매년 8월 23일이 처서니까 곧 더위도 한풀 꺾이고 꿀잠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뭐 모기 때문에 못 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과거 여행을 할까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저는 설마 했어요. 홍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으이그. 그럼 오늘도 얼른 떠나봐야겠죠. 2003년 8월 19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동쪽 UN 본부가 입주해 있는 카날 호텔. 이곳에 폭탄을 실은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차량 폭탄 테러로 세르지오 UN 이라크 특별대사를 비롯한 UN 직원 2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는데요. 아이고, 인명피해가 컸네요. 당시 세르지오 UN 이라크 특사는 UN을 대표해서 이라크 현지에서 국가 재건과 신정부 수립 작업을 돕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변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UN의 이라크 석유 식량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베논 세반 국장과 UN 아동 구호기금 관계자도 부상을 입었다고 하죠. 이날 테러는 미군이 아닌 UN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범인은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등 이슬람 테러 조직으로 추정됐는데요. 당시 코피 아난 유엔 총장은 테러로 인해 유엔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거나 위축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remain in Iraq and we will continue our work. We should not be distracted nor deterred by this senseless and brutal act of violence.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또한 테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거듭 다짐했는데요. Terrorists are testing our will. Across the world, they're finding that our will cannot be shaken.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도 바그다드에서는 비슷한 테러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맞아요. 이후 바그다드 내에서 테러가 계속되고 내전 상황도 이어지다 보니까 직원의 신변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결국은 철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테러 발생 5년 후 유엔은 안타까운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기억하고자 매년 8월 19일을 세계 인도주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1년으로 가볼까요? 1991년 8월 19일 오전 6시 소련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으며 겐나디 야나예프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국가 비상사태위원회를 자칭한 혁명 세력의 발표였는데요.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쿠데타 주역은 야나예프 연방 부통령과 군 수뇌부 등 강경파 인사들이었는데요. 국가보안위원회 위원장 블라디미르 크루치코프, 부통령 야나예프 등 8인이 중심이 된 쿠데타 세력은 거사 하루 전인 18일 크림반도의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던 고르바초프를 찾아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야나예프 부통령에게 권력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쿠데타 발생 배경이 뭔가요? 쿠데타 세력은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던 고르바초프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보수파의 세력을 회복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는데요. 구조조정과 개방에 초점이 맞춰진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이 기존 공산당 체제의 보수파들에게는 저항을 불러일으킨 거죠. 또 소비에트 연방정부의 권한을 각 공화국에 대폭 이양해서 보다 느슨한 형태의 연방을 지향하는 신연방조약 체결을 막는 것도 쿠데타 세력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소련 붕괴의 신호탄이기도 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들의 쿠데타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개혁 지지 세력과 모스크바 시민 대부분의 저항에 맞닥뜨렸는데요. 옐친은 쿠데타를 비난하면서 소련 국민들에게 총파업 참여를 촉구했고 옐친 지지자들은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사당에 이르는 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쿠데타 세력에 맞섰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네요. 그렇죠. 당시 쿠데타군의 총격에 민간인 한 명이 숨지면서 반쿠데타 시위대의 저항이 더욱 강렬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쿠데타 발발 하루 만에 국가 비상사태위원회 위원 8명 가운데 3명이 위원직 사임을 발표했는데요. 결국 쿠데타 발발 사흘 만에 KGB 고위 간부들과 상당수의 군 장성들이 옐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강경 보수파의 쿠데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7년 8월 19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서 경수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북미 제네바 협정에 따라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즉 캐도가 북한과 경수로 공급 협정을 체결한 지 1년 8개월 만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경수로 착공식은 어떤 걸 의미했었어요? 네, 이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봉쇄와 동결, 그리고 전력난 해소라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 김일성 사후에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아, 그렇구나. 착공식은 캐도와 북한 측 대표 연설에 이어 기념 발파와 현장 방문의 순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본공사에 앞서 시작된 원전 부지 정리 사업에는 남북한 건설 인력 200여 명이 투입돼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대북 중유 제공을 2002년 12월 중단했고 2003년 11월에는 경수로 공사마저 중단됐는데요. 이후 캐도는 공사 중단 1년 후인 2004년 11월 1년 더 공사 중단 조치를 연장하지만 2005년 11월 뉴욕에서 열린 캐도 이사회는 경수로를 종결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속 8월 19일에는 또 다른 일도 많았는데요. 1942년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DF 상륙 작전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독일이 이긴 거예요? 그런 셈이죠. 당시 연합군은 캐나다군 5천여 명과 영국군 1,000명, 그리고 최정예 유격대원 50명으로 구성됐었는데요. 독일이 방어에 성공하면서 당시 연합군의 70%가 전사하거나 포로로 붙잡히고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구나. 또 1981년에는 양양과 인제를 잇는 한계령 도로가 개통하기도 했는데요. 아, 여기 그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2006년에는 수해 피해를 크게 입어서 한동안 통행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죠. 그리고 1883년에는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 태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디자인한 샤넬 수트는 현대 여성복의 시초가 되기도 했죠. 이분이 만든 브랜드, 지금까지도 많은 여성들의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죠. 그렇죠. 재테크의 수단이 될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정치적으로 극우 성향의 히틀러를 지지한다고 밝힌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는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 나치 독일의 스파이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비밀 문서들이 70년 만에 대거 공개되면서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